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통풍 걸린 의사, 통풍을 오래 연구한 의사, 통풍의 합병증을 몸소 경험하고 수술도 받아본 털보의사가 여러분께 통풍의 관리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풍은 대사성 질환 중의 하나로 혈액 내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대개 발가락,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심해지면 힘줄에도 발생하고 몸 전체에 생길 수 있으며 주로 체온이 낮은 곳에 잘 생깁니다. 귓볼, 귓바퀴, 팔꿈치, 아킬레스건, 발가락, 손가락 등에 잘 옵니다. 통풍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해당 부위가 붓고 빨갛게 변하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관절이나 힘줄에 석회 같은 결절이 흉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통풍의 주요 원인은 요산의 증가입니다. 요산은 식품을 소화하면서 생성되며 보통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러나 체내에서 요산의 생성이 너무 많거나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져 결정체가 형성되며 관절과 연골 등에 쌓이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풍의 발생은 대개 고기 등 고단백, 고지방 식품, 술, 담배, 비만, 그리고 일부 약물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족력, 남성, 노화 등도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통풍의 원인이 뭐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고기나 생선 많이 먹는다고 통풍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풍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유지는 예방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의 전반적인 증상과 합병증,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주로 관절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환자들은 통증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두통, 발열, 피로, 근육통,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신 증상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환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통풍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니 해도 발작적인 매우 심한 관절 통증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작은 대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시작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매우 심합니다. 너무 심하게 아파서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데 순수 통증만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토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관절이 붓고 붉게 변하고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발에 오면 걷지 못합니다. 참고 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발을 대면 그냥 다리가 푹 꺾입니다. 만성적인 통풍의 경우 신장 결석, 심부전,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도 이런 합병증은 혹시 생소하신가요? 또한 통풍 발작이 지속되면서 힘줄이나 관절에 손상이 발생해서 힘줄이 끊어지거나 연골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통풍은 합병증으로 콩팥, 심장, 뇌, 혈관, 관절, 힘줄 등의 우리 신체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통풍은 먹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의사들이나 비의료인 모두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 강의의 대부분이 음식 관련 내용입니다. 통풍에 관한 음식 설명은 요산을 만드는 성분인 퓨린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관한 소개가 정말 많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주로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뇌, 척수, 내장, 생선알, 맥주, 등푸른 생선, 고기 국물, 간, 신장, 순대, 가리비, 송어, 참치, 생선, 알 등입니다. 퓨린을 중간 정도로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소주, 양주, 고기류, 생선류, 계란, 조개류, 갑각류, 소고기, 닭, 게, 오리, 사슴고기, 랍스터, 굴, 돼지고기, 새우 등 제가 좋아하는 갑각류가 다행히 중간이네요. 저퓨린 음식은 자유롭게 섭취 가능하다고 소개되고 있고요. 채소류, 우유, 치즈류 등 유제품, 곡물류, 밥, 빵, 달걀, 과일, 견과류 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의들이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고퓨린 음식을 꼭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통풍 환자를 잘 보지 않고 대충 보았거나 공부가 부족해서 생긴 부끄러운 오해입니다. 혹시 통풍을 직접 겪어보았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퓨린 함량만으로는 음식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식이습관 수정을 포함하여 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전문가가 똑똑하다면요. 통풍을 조절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특정 음식, 즉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칼로리 자체를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는 크게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분께 통풍 치료를 맡기면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것대로 다 따르다가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고기류나 등푸른 생선, 해산물, 갑각류, 내장 종류, 생선의 알, 오징어 등 주로 맛있는 것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저는 술은 잘 안 하지만 음주, 특히 맥주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미역, 시금치, 계란, 콩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음식에 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풍에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보다는 결국 전체 칼로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는 칼로리 자체를 적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고기나 생선류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고기류를 오히려 어느 정도 먹고 통풍에 안전한 음식으로 알려진 탄수화물을 오히려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니고 통풍이 있는 어떤 일본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실험을 평생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관찰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저는 약을 꾸준히 먹어도 계속 아팠는데 약을 먹으면서 식이를 이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즉 탄수화물을 덜 먹었더니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통풍은 꼭 비만인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강해지죠. 그래서 괜찮다는 음식, 즉 탄수화물을 폭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 일본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통풍에 안 좋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통풍을 더 잘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존의 통풍 관련 음식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통풍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이론이 의학에서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통풍 관리의 두 번째 비결은 약을 꾸준히 잘 먹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통풍은 완전 초기일 때는 가끔씩만 아프니까 아플 때만 약을 먹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프지만 않다면 요산 수치가 높아도 굳이 약 먹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없는 고요산증에도 약을 먹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계와 전신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을 꾸준히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증상이 심해지거나 빈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예전 기준으로도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저는 과거의 기준대로 처음에는 아플 때만 진통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다가 나중에는 요산을 줄이기 위해서 알로퓨리놀이라는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식이요법을 거꾸로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는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페브릭이라는 약을 하루도 안 빼고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0ml를 먹다가 지금은 40ml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산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통풍에 극심한 발작도 거의 없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식이요법을 바르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통풍이 처음 왔을 때 몇 년 동안은 약 없이 민간요법과 음식 조절로만 통풍을 완치해 보려고 헛된 희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라면 아직 병세가 약하니까 노력으로 병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병들은 한 번 온 이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병들은 식이 조절을 하고 생활을 조심하면 증상이나 혈당, 혈압 등이 완화되거나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병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없지만 합병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주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긋지긋한 통풍의 증상에서 벗어난 것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고 동시에 약을 잘 먹은 것입니다. 이 당연한 실천이 끔찍한 고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고퓨린 음식에만 너무 집착해서 강박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시행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그렇게 단백질을 안 드시면 오히려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와서 몸이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통풍은 병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같이 한 번 오면 절대로 가지 않는 병입니다. 약 없이 고쳐준다는, 기왕이면 완치시켜준다는 미신과 같은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제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통풍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대사병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풍도 마찬가지라서 통풍에 안 좋다는 것을 다 철저히 배제할 경우 약을 안 먹더라도 통풍 발작, 즉 극심한 통증이 오는 일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통풍 자체가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병이 나에게 찾아왔고 떠나지 않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통풍이 있는데도 언젠가는 내가 살을 빼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서 병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을 안 드시고 지금도 합병증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풍은 아픈 것도 문제지만 요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요로결석, 심부전, 급성관절염, 관절 변형 및 기능 상실, 힘줄 손상, 뇌졸중 등의 합병증이 심각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드문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통풍은 수면과는 관계가 없다고 책에도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병증 면을 본다면 통풍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을 합병증으로 일으키므로 통풍이 있어서 증상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의사와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염증 수치나 요산 수치, 간 수치, 콩팥 수치, 고지혈증 등을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됩니다. 어제
뇌종양을 발견해서 한 생명을 또 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목 디스크를 의심할 만한 환자였습니다. 꼼꼼히 봐야만 알 수 있는 정말 아주 조그만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진단했고 MRI를 찍어서 확인했습니다. 뇌종양 전문 의사에게 전원할 때 정말 아주 잘했다고, 어떻게 발견했냐고 칭찬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빨리 진행되는 악성 뇌종양이라서 발견 못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텐데 지금 수술하면 오래 살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칼로리를 제한해야 된다. 둘째, 증상이 없어도 평상시에 약 먹고 유산수치를 관리해야 된다. 병원에 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는 의사가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잘 아는 의사를 찾을 때까지 다른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